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에 따라 질환들의 발병 양상이 달라지는데요. 피부도 계절을 탄다고 하죠. 춥고 건조한 겨울, 우리 피부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은 고운 미래 네트워크 클리닉 임건묵 원장과 함께 겨울철 피부 트러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찬바람, 건조한 공기, 그리고 뜨거운 난방이 시달리는 겨울 피부. 예민해지기 쉽고 각종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건강한 겨울을 위협하는 피부 트러블에 대해 임건묵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많이 춥고 건조한 것 같은데요. 겨울에는 어떤 피부 문제로 사람들이 병의원을 찾나요? 예, 이제 여름에 비해서 이제 땀이나 유분 성분이 적기 때문에 피지 관련 그런 트러블보다는 날씨가 춥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이제 실내 온도가 좀 높고 그러니까 건조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제 건조증은 양측 이제 하지 정강이 부위가 가장 많이 처음에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제 사실 신체 어디 부위든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건조증은 이제 가렵죠. 가렵고 이제 긁다 보면 붉게 되고 각질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손톱에 의해서 상처가 생기고 염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염증까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피부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겠네요. 예방이요? 예. 현실적인 질문에 좀 추상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건조증에 대한 예방은 일단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네,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내 피부는 더 이상 20살 시절의 그런 촉촉하고 탱탱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수분을 보충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제 하루에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수분을 좀 섭취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팔, 다리, 몸통에 기회 있을 때마다 뭐 수분 크림이라든가 이런 걸 발라주시는 게 좋고. 또 이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멀리 하시는 게 좋죠. 뭐 예를 들면 높은 실내 온도, 뭐 커피, 그다음에 뭐 알코올, 담배 이런 것들은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다 보면 예방뿐만 아니라 또 치료도 될 수 있는 게 건조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해주신 뭐 커피, 알코올, 담배 이런 거는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피부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특히 겨울철에 조심해야 할 습관은 없나요? 겨울철에 일단 실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워낙 가습기가 잘 나와 있으니까 이제 가습기를 잘 활용해서 이제 실내에 습도를 유지시키는 게 좋고 또 요즘 이제 보면 기계식 가습기가 아니더라도 아날로그적 방식이지만 뭐 방에다 빨래를 널어놓는다든가 아니면 뭐 솔방울을 이용해서 좀 가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숯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습도를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 춥다고 실내 온도를 이렇게 높게 잡아놓는 것보다는 요즘은 이제 적당히 온도를 맞춰놓고 속내의를 입고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속내의를 보면 이제 뭔가 촌스럽고 이제 뭐 옷을 입었을 때 핏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건조증이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서 너무 이렇게 빡빡 닦지 말고 대충 툭툭 닦은 다음에 바로 속내의를 입으라고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더 그러면 건조증 예방을 위한 습도를 좀 더 오래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에 사우나 하는 분들도 많고 하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도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겨울에 피부가 건조한 거 말고 보면 또 유난히 빨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겨울에 이제 운동은 사실 이제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이제 운동은 계속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제 본인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을 계속 유지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심혈관계나 혹은 뇌혈관계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조심하는 게 좋고 그 외에 그런 특상 요구가 아니라면 평소에 하시던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네. 문제는 우리 얼굴 피부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굴 피부는 겨울철에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얼굴 피부의 내부에서 내부 심부 온도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얼굴의 모세혈관들은 팽창을 하게 되고 네. 그럼 팽창하고 싶은 그런 성질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찬바람이 외부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찬바람에 의해서 또 모세혈관은 또 수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얼굴이 결국 팽창과 수축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퍼져버립니다.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 퍼져버리는 순간 얼굴이 붉게 네. 홍조가 생기게 되고 이제 화끈거림, 붉음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겨울철에 조깅을 하다 보면은 몸은 땀이 나는데 얼굴은 시뻘개져서 오래 가는 게 피부에는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 찬바람을 오래 쐬어서 생기는 홍조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예, 이제 뭐 찬바람을 오래 쐬서 생기는 것들 중에는 뭐 겨울철 등산이라든가 혹은 뭐 겨울철에 나가 있는 골프라든가 이런 것들 외부에서 이런 칼바람을 맞고 하는 운동들이 보통 이제 모세혈관들의 트러블로 홍조가 생기는데 네. 이제 치료기는 급성기 때는 이제 그런 국소 스테로이드 요법으로 연고 요법으로 이제 호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얼굴에 이제 도포를 하면 혈관을 좀 수축을 시키고 그리고 불금증과 이제 가려움증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만성적 불금증 혹은 이제 국소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뭐 레이저로 다 치료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맥성 혈관과 그다음에 정맥성 혈관을 구분지어서 병변에 맞게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홍조 치료를 할 때에는 이제 그 같이 연관되어 있는 혈관성 기미들도 같이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병의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홍조 치료 방법으로 레이저 소개해 주셨는데요. 레이저를 받고 났더니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반응을 더 많이 하면서 오히려 없던 홍조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제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네. 저희가 뭐랄까, 그 피부의 병적 상태가 아니라 그런 에스테틱적인 접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뻐지는 레이저를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는. 네. 처음에 이제 점을 빼는 레이저는 CO2 레이저를 가지고 얼굴에 뭐 점이라든가 뭐 사막이라든가 검버섯, 그거 가지고 CO2 레이저 갖고 얼굴 필링까지 다 하고 그래서 아주 그런 시술을 하다가 이런 또 한 번의 큰 도약이 생긴 게 IPL이나 그다음에 레이저 토닝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네.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또 발전돼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좋은 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만족도를 많이 높이면서 진행해 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레이저에 노출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피부 건조증이라든가 혹은 뭐 예민함 그리고 뭐 불금증 혹은 뭐 과도한 피지 분비 예. 이런 식의 문제들 그런 다양한 트러블들이 또 레이저에 의해서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오랜 기간 레이저에 노출된 환자분들은 더 이상 그런 기능성의 레이저는 중단하시고 예. 피부 재생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 또 자극적이지 않게 피부 기저부를 탄탄하게 하고 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런 보완적인 치료 레이저에 대해서 혹은 재생 레이저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나 이제 뭐 피부 관리 혹은 필링 이런 이후에 불금증이라든가 예민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런 기능성의 레이저는 좀 쉬고 그다음에 치료적인 레이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뭐 기능성의 레이저라고 하는 것들은 뭐 기미라든가 네. 뭐 여드름이라든가 홍조라든가 아니면 뭐 주름이라든가 탄력이라든가 이런 기능성의 레이저는 조금 쉬고 재생 능력이 있는 그런 치료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겨울철에 나타날 수 있는 홍조하고 또 건조증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피부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도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이제 피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조증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예. 또 우리가 이제 뭐 물광주사로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을 바르기도 하고 또 뭐 주사로 얼굴에 피하층에 이제 뭐 심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을 촉촉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위해서 피하에 주사하는 방법도 있고 바르는 방법도 있고 해서 노화를 막고 또 젊어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이 쉬시고요. 네. 많이 드시고요.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몸에 나쁜 거 먹지 말고요. 마음에 나쁜 일은 피하시고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피부의 건강과 노화 방지 그리고 예뻐지기 위해서 웰빙 생활 하시길 네.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건묵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누구나 자신의 인생 후반기가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노년을 맞이하며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자녀 문제, 재산 이런 것보다는 치매가 아닐까요?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남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건데요.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치매가 아닌 질환도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알고 치료를 받는다면 치매의 공포로부터 조금은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열린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치매와 구별해야 하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치매가 아닌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정확한 선별 검사를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료만 받으면 회복이 가능한 치매와 구별해야 하는 질환에 대해 열린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노년에 들면서 뭐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걱정하겠지만 예, 예. 그중에서도 치매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고요. 예. 우리나라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뇌혈관 질환이나 암보다 오히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예. 연배가 있을수록 어떻게 사느냐, 삶의 퀄리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아마 드라마 같은 데서 보여지는 치매 환자의 모습 때문에 이런 치매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주제를 예. 치매와는 구별돼야 하는 질환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익숙한 병명이기도 하고 예. 치매에 대해서 여러 언론이나 매스컴 또 책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통계를 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 중에 치매가 아닌 질환이 상당수 연구 조사마다 틀리지만은 40% 이상은 치매가 아닌 질환으로 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매가 아닌 질환을 치매로 알고 치매 치료에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은 네. 치매가 아닌 질환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원초적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되고 네. 오히려 치매에 대한 공포 때문에 더 피폐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질환이 치매하고 아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고 치매와 치료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치매의 두려움에서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 그럼 다른 질환을 치매라고 하지 않으려면 우선 예. 치매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죠. 예. 치매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진단만 잘 내리게 된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걸 다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예. 치매 진단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진들이 환자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과 네. 이 사람의 평소의 상태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과거에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는가에 대한 과거력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뇌에 대한 검사들, 우리가 간이 심리검사, 인지검사라고 하는 MMS이나 아니면은 간단한 CT, 또 MRI, 요새 각광받고 있는 페트나 스펙트. 페트나 스펙트는 이미지가 아주 정확한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사진은 아니지만은 네. 뇌의 기능을 알아볼 때는 오히려 MRI보다 더 정확하거든요. 요새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슴 사진, 심전도 검사, 피 검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치매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왜 치매 검사할 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네. 전신적인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질적인 질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치매와 비슷한 질환들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경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를 꼼꼼히 하는 것. 돈을 많이 들여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꼼꼼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검사 방법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시간에 치매와 감별돼야 하는 질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알아볼게요.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건망증, 네. 또 이제 정상대합 수두증이라는 병도 있고요, 선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정상 노화에서 생긴 건망증. 많은 사람들이 건망증을 걱정을 합니다. 나 자주 잊어버려. 네.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놓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건망증이죠. 표현을 제가 환자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망증과 치매를 나눌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예. 내가 500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500원짜리를 어디 뒀는지 잘 모르겠다. 어디 뒀지? 내 주머니에 넣었나? 책상 위에 놨나? 이렇게 걱정을 하면 그것은 치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망증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가 500원짜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아예 못하버리는 그게 이제 치매죠. 내가 건망증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 오히려 식구들이 건망증을 걱정한다면은 그건 치매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거고요. 평소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이 변하지 않고 자기 활동을 그대로 할 수 있다면 결코 치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깜빡깜빡 한다고 꼭 치매를 크게 걱정할 예, 필요는 없는 아닙니다. 거죠. 예. 건망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치매와 감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죠? 사실 저는 신경외과 의사지만 신경외과 질환 중에 가장 이렇게 치매와 구분해야 될 병이 네. 정상 뇌합 수두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 말이 참 어렵죠. 예. 뇌 안에는 물주머니가 있어요. 이 물주머니가 뇌실이라는 물주머니가 있는데 이 물주머니에서 한 450에서 500cc 물이 매일 만들어집니다. 네. 그 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전체 휘감고 돌고 척추까지 내려오면서 윤활유 역할도 해주고 영양분도 공급을 해주고 쿠션 역할도 해주는 이런 이 물을 우리가 뇌척수액이라고 하는데 네. 이 뇌척수액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많이 만들어진 만큼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뇌실, 그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자꾸 부피가 늘어나서 뇌를 눌러서 생기는 것이 정상뇌합 수두증이에요. 이 정상뇌합 수두증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정상뇌합 수두증의 가장 중요한 병증이 치매하고 너무 닮았어요. 첫 번째가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고 걸음걸이가 저박거려져요. 그다음에 요실금이 생기고요. 네. 옛날 기억은 다 하는데 최근 기억이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서 누가 보더라도 치매인 줄 알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정상뇌합 수두증은 문진을 하고 간단한 CT만 해도 바로 나와요. 그렇게 하면은 약물 처리나 또 비교적 간단한 수술 방법도 있어서 삶의 퀄리티를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그리고 선망도 이제 치매랑 구별해야 된다고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선망은 어떤 건가요? 예, 선망은 의외로 선망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망을 치매하고 특히 병원에 입원 환자들이 선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망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인지장애가 생기고 예. 환청이나 환각 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가 돼가지고 마치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환자가 확 바뀌는 걸 우리가 선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선망은 치매하고 달리는 이유가요. 치매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병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인지력이 확 떨어졌다. 네. 그러면 절대 그건 치매가 아니죠. 네. 선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선망은 대부분의 경우에 급격한 환경의 변화, 네. 심한 스트레스, 몸에 기존적인 있던 병들의 갑작스러운 악화 이런 게 있을 때 주로 선망이 잘 생깁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분들이 큰 수술을 받았거나 오랫동안 큰 병을 앓은 이후에 네. 회복 단계 이런 선망이 자주 생깁니다. 가장 많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폐렴 이후에 폐렴이 나으면서 회복된 단계라든지 큰 수술 마취를 하고 깨어났을 때 당시 또 아니면은 이렇게 금단 증상 네. 오랫동안 담배나 술을 했던 분이 끊은 후에 금단 증상으로 아니면 뇌 안의 병변들 뇌의 종양이나 뇌혈관 질환이 갑자기 생겼을 때도 이런 선망이 잘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와 다르게 급작이 생기는 인지장애입니다. 예. 선망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망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검사를 간단히 해봐서 이것이 인지장애이긴 하지만은 치매가 아닌 걸로 발견이 되면은 본인이 갖고 있던 질환의 치료를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 영양 상태를 맞춰주면은 대부분 이 2주 안에 회복이 되는 것이 선망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치매와 구별돼야 하는 질환으로 선망, 뭐 정상뇌압 수두증 그리고 예. 건망증 말씀해 예, 주셨는데 예. 이 세 가지는 치매와 다르게 회복이, 그러니까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완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치매 외에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이고요. 네. 또 이렇게 건망증과 또 치매가 같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있는데 이런 질환을 갖다가 우리가 배제한 상태에서 치매만 치료했을 때는 네. 치매가 악화되거나 더 좋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예, 뭐 사실 치료가 가능한 건데 네. 그냥 치매라고 생각을 해서 방치하고 있다면 그건 예. 너무 안타까울 예, 것 예. 같네요. 예, 오늘은 치매와 구별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찬바람이 부는 겨울, 이유 없이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에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안구 건조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조한 찬바람을 많이 맞거나 습도가 낮은 실내에서 눈을 많이 사용했을 때 눈이 자극을 받아서 반사적으로 눈물의 양이 늘어나는 건데요. 따갑고 시리고 뭔가 들어간 것 같고 때로는 시야가 흐려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적절한 치료 없이 오랫동안 방치하면 각막에 영향을 미쳐 각막염이나 안검염 같은 다른 눈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